배드민턴 해봤고 배구 배워봤죠.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경쟁활동 말고 그냥 단원인 표현활동 표현활동.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6학년은 표현활동 중에서 5학년은 무슨 표현하는지 알고 있어요? 임용 공부할 때 배웠을 텐데. 리듬 표현. 민속 표현. 아, 6학년에는 그럼 무슨 표현이? 주제 표현. 아, 그렇죠. 네. 아주 잘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제 표현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홍민 선생님, 주제 표현이 뭐예요? 주제 표현이란 네. 주제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네. 자기 몸으로 표현하는 활동입니다. 아주 창의적으로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활동입니다. 아주 짠 듯이 잘 대답해 주었고요. 주제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총 4단계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하는 발상. 발상 맞아요? 네. 발상 단계. 네. 선생님 사실 까먹어가지고 동민 선생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을 계획. 네. 무엇을 할지 계획 단계. 계획 단계 맞나요? 네, 맞습니다. 계획 단계. 그래서 계획 단계에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표현할지 작품 계획서를 작성하고요. 그 계획, 그 주제 표현에 맞는 뭐 의상이나 안무, 그다음에 뭐 인물 누가 할 건지, 뭐 음악 이런 것들을 정하게 됩니다. 세 번째 무엇이었죠? 세 번째는 우리가 계획에 따라서 연습하는 바로 구상 단계였습니다. 구상 단계. 잘 기억하겠네요. 네, 세 번째 단계는 금민쌤이 이야기한 대로 구상 단계입니다. 구상 단계가 어떤 단계인지 한번 설명해 네, 주시겠어요? 구상 단계는 우리가 어떤 움직임을 할 건지 구상하고 그리고 연습하는 단계입니다. 아, 연습이 그렇죠.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한 우리가 안무를 정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구상하고 그다음에 그 안무를 우리 팀원들 혼자라면 혼자도 되겠지만 팀원들이라면 우리 모드원들끼리 같이 연습하는 단계가 되겠죠. 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바로 발표 단계. 수행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수행 단계. 이거는 편집될 거예요. 수행 단계가 되겠습니다. 수행 단계는 우리가 연습했던 것을 발표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친구가 한 것을 우리가 감상하는 단계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명심해 주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주제 표현을 하기 위한 4단계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네, 우리가 정한 주제를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4가지의 표현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4가지의 표현 요소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쌤은 왜 아무나 했어? 표현 요소란 우리가 주제 표현을 위해서 움직임을 표현하는 데 필요한 4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4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신체가 있겠죠. 당연히 우리가 움직임을 표현하기 때문에 신체를 이용해서 표현합니다. 팔로만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아까 선생님들 이거 춤추는 거 봤죠? 어때요? 온몸을 이용해서 표현해주는 거. 물론 팔만 이용해서 하는 움직임도 있겠지만 우리가 다양한 표현, 주제에 어울리는 표현을 위해서는 온몸을 다 이용해줘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표현이 어떤 거예요? 두 번째는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 그렇죠. 어떤 예시가 있을까요? 공간이라 하면 여러분들 장소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공간이라 하면 얘는 팔이 있으면 팔의 높낮이 그리고 팔의 방향 등이 이제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하면 우리가 독수리를 표현한다고 우리가 주제를 한다고 하면 낮게 있는 게 독수리에 어울려요? 아니면 높게 팔을 높게 들어가지고 움직이는 게 독수리에 어울릴까요? 높은 게 더 어울리겠죠. 우리가 독수리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진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표현하진 않죠. 팔도 넓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 어떤 게 떠올라요? 사실 날개지만 참새나 뭐 네. 병아리 뭐 이런 것들이 네. 떠오르겠죠. 이러한 변화, 팔의 넓이나 높이의 변화만으로도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을 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해 두길 바랍니다. 세 번째가 어떤 게 있었죠? 세 번째로 바로 노력이 있습니다. 자, 노력이라고 해서 뭐 어떤 것을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노력은 세기, 뭐 강하기, 빠르기 이런 것들을 표현합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독수리의 예시를 한번 또 들어볼게요. 독수리는 날개를 막 빠르게 움직이나요? 아니면 천천히 움직여요? 천천히 움직이겠죠. 그럼 현민쌤이 이번에 또 하나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빠르게 G를
경민쌤이 한번 표현해본다면 쥐의 움직임을 표현 한번 해볼까요? 좋은 애입니다. 지. 아, 그쵸. 쥐의 움직임은 아주 경민쌤이 잘 표현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쥐 실제로 본 적 없는 친구들도 많겠지만 뭐 쥐 움직임을 생각하면 빨라요, 느려요? 빠릅니다. 그렇죠? 아주 짧은 말로 빠르게 움직이는 게 쥐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굉장히 큰 고릴라를 표현하면 어떨까요? 고릴라의 움직임은 어때요? 크죠? 무겁고 크죠? 우리가 고릴라를 표현할 때 이렇게 뭔가 가벼운 느낌으로 표현하진 않죠? 어떻게 표현할까요? 한번 카메라 향해서 날려주시죠. 무게감을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가 표현하는 주제가 굉장히 크고 고릴라도 그렇고 공룡을 표현한다고 할 때 우리가 쾅쾅 움직이는 이 강하기를 세게 해서 표현해주고 우리가 쥐를 표현할 때는 다리를 빠르게 움직여주고 그리고 큰 동물을 할 때는 느릿느릿 하지만 큼지막하게 움직이는 이 노력 표현 요소 중에 노력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떤 게 있죠? 마지막으로는 관계가 있습니다. 자, 관계에는 그 안에서도 또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 이렇게 우리가 어깨동무를 하고 씩 웃고 있다면 어때요? 이 둘의 관계는 행복일까요? 슬픔일까요? 그죠? 행복을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둘 관계를 한번 등을 대고 팔짱을 끼고 찡그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이 경민쌤과 재호쌤의 관계를 표현했지만 이번에는 슬픔이나 갈등을 표현하게 된 거겠죠. 네. 그리고 이제 사람과의 관계가 있었고 두 번째는 사물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사물과의 관계는 네, 이렇게 해서 뭐 그냥 제 눈에 보였던 공인데요. 공과의 관계를 뭐 생각하면 뭐 이런 뭐 움직임을 표현할 수도 있고 선생님이 한번 표현해보세요. 선생님이 경민쌤이 한번 맞춰보세요. 이 네. 공과 선생님 관계가 어떤지. 애기? 이 선생님이 방금 이 공과의 관계를 통해서 표현을 해봤는데 선생님이 이 공을 되게 소중히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뭐 하찮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죠? 선생님은 이걸 뭐 뭔가 숭배하는 느낌으로 뭔가 찬양하는 느낌의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경비쌤이 한번 표현해볼까요? 가끔 나와 계시는데 아니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그거부터 생각했는데 그거는 우리 편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주제를 표현하기 위한 4가지 표현 요소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하나씩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로 신체가 되겠죠. 우리 온몸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 두 번째는 공간입니다. 네. 공간이 되겠죠. 낮고 높고, 넓고 좁고, 그죠? 뭐 이런 것들, 뭐 가까이 있고 멀리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간이라는 표현 요소를 통해서 주제를 표현하게 되겠죠. 세 번째는 노력이 되겠습니다. 노력이 어떤 거죠? 노력에는 힘의 세기나 그리고 이제 빠르게 등을 이용해서 다양한 신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까 예를 들었던 사실들을 좀 예로 통해서 이해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관계가 있겠죠. 네, 좋습니다. 우리 이렇게 주제를 표현하기 위한 4가지 표현 요소에 대해서 배워봤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주제를 정해보고 그 주제를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주제를 직접 표현해보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